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지역 전문가 정진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위가 가신 것 같아요. 건강들 그래도 유의 잘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세종시에서 이제 조만간에 세종시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8, 9월 달에 이제 예정으로 잡혀 있는 세종시 단독주택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일반인들이 청약을 받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이 단독주택지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를 받을 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걸로 이렇게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서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많고, 요즘에 단독주택지가 지금 공급 예정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쪽 그 단독주택지 얘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단독주택지를 공급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주자택지라는 공급 권리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처럼 이주자 택지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 대상자가 이제 LH에서 이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나온 권리인데요. 이 권리를 가지고서 있는 분들에 한해서 첫 번째로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신에 여기는 보상 지역이잖아요. 보상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용도 하시겠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여기 세종시에 다시 들어오셔서 주택을 지어서 사시라는 의미로 이주자택지 공급을 해주고, 대신에 이제 일반 공급되는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조성원가의 70%의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 공급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의 양도자택지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주자택지랑의 권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주자택지는 세종시에서 실질적인 거주를 했고요. 그런 소명자료라든가 그 근거를 해서 공급 대상이 된 거고, 협의 양도자택지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거주는 안 했지만 세종시의 토지라든가 기타 이제 세종시 수용되기 전에 어떠한 걸로 인한 소유를 가져가셨던 분들한테 공급해주는 택지고, 대신에 대상자가 이주자택지하고 협의자택지하고 그 대상자 인원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 틀린 인원 감안해서 협의자택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 LH가 조성되는 조성원가의 110%의 공급을 해주고요. 얼마 전에 2018년도 11월 달에 두 번째로 공급을 했었는데, 그 두 번째 공급했을 때 가격이 평당 거의 한 290만 원대였었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입지 여건이 코너라든가 남향이라든가 필지 같은 게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데 같으면은 못해도 300만 원에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급을 했다가 공급이 미낙찰이 되거나 공급받는 필지가 없다고 하면 경쟁 입찰을 하거나 추첨으로 시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안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급받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일반적인 방식은 의미가 없고요. 이주자나 협의자 관련된 것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주자택지로 공급받는 방법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세종시 안에서 거주를 하고 삶의 영위를 했던 분들로 인해서 이 이주자택지라는 대상자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 통지서 받으신 분들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주자택지 권리로는 진행이 됐었냐면,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주택지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 아파트식으로 해서 조합 결성된 아파트에 조합원들한테 부지 주던 부지가 있었어요. 그 부지에 조합원들을 3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주택지 권리를 가지고서는 단독주택지도 받았고 조합 결성도 했고, 아니면 또 블럭형 단독주택지라고 있습니다. 블럭형은 아시겠지만 타운하우스처럼 블럭이 이렇게 지정된 데를 여러분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블럭을 지정을 받아서 분할을 하고 필지를 나눠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해서 블럭형 단독주택지 공급이 있고요. 획지별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필지별로 나눠서 공급받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에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권리는 이주자택지 권리이고요. 이 이주자택지 권리가 시세에서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도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자택지 권리 공급해주는 방법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대략 한 100평 정도 되는 물량을 했을 때는
그 필지를 공급을 받으셨을 때는 조성원가의 70%가 공급이 되지만요. 만약에 330m, 즉 약 1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조금이 공급이 돼서 금액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주자택지는 위치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 이주자택지 권리가 공급됐던 케이스들이 여러 한 세네 건 두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획지형이 많이 인기도가 좋았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블럭형이 그 공원과 공원 바로 앞쪽으로 이제 입지 여건이 많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공원으로 인한 블럭형으로 인한 단독주택지도 인기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블럭형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주자택지 권리를 가진 대상자분들끼리 조합을 결성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필지가 있고요. 획지형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공급받은 상태가 지금 빠르면 8월 안에 예정이 이제 이주자택지 권리 대상자들한테 지금 통보가 됐고요. 대상자 필지 개수가 대략 한 700에서 800개 정도 남았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정확한 개수는 이제 입찰이 들어가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혜택이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공급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주자택지라는 권리를 가지고 대상 토지를 받으시면 명의 변경이 1회에 한해서 택지 분양권 상태로 명의 변경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번에 다시 공고문이 나오면 어떻게 방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원래 이제 LH 행복청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공급받은 택지를 분양권 상태로 1회에 한해 명의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이주자 택지 권리입니다. 다음에는 협의 양도자 택지 권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협의 양도자 택지는 이주자 택지 권리보다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급됐을 때 한 4,300명 정도가 대상자로 통보가 됐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프리미엄이라든가 수요층이라든가 그게 조금은 이렇게 희소성이 작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양도자 택지로 공급됐던 케이스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이주자 택지가 공급이 완료가 안 되고 미계약이 됐던 필지들 있죠. 그 필지들과 새로이 택지 개발이 조성이 된 데랑 같이 움직여서 진행이 됐던 케이스가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작년에 2018년도 11월 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미계약됐고 미지정이 됐던 분양이 되지 않았던 필지들하고요. 그 다음 2-1 생활권의 다정동을주 메인으로 해서 작년 11월 달 2018년도 11월 달도 대상자 통지가 돼서 공지가 돼서 청약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급받았을 때 내가 이 필지가 좋아서 여기에 신청을 하면 LH가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줬었는데 협의자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11월 달에 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군과 2군과 3군과 4군에서 지역별로 군으로 지정을 해서 내가 군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남은 필지 대상자들끼리 추첨을 해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협의자 양도 택지 같은 경우는 그냥 군으로 신청만 하고 그러고 나면 그 군 신청돼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경쟁이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높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제가 조금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협의자 택지 같은 경우는 이주자랑 틀리게 명의 변경하는 방법이요. 토지 사용 시기가 있습니다. 미계약되거나 미분양됐던 필지들 같은 경우는 벌써 토지 사용 시기가 지나서 집들을 짓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필지들 같은 경우는 대금을 완납을 하고는 등기가 가능하고요.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요. 2-1 생활권에 관련된 다정동 같은 경우는 아직은 9월 30일 이후에 이제 토지 사용 시기가 승낙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를 하고서 토지 대금을 완납을 하고 이전 등기 완료하고 명의 변경이 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년 동안의 분양권 상태로 여기 토지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토지 대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 토지 대금 납부한 상태에서 2년 동안, 2년 이후에는 분양권 명의 변경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든
협의 양도자 택지든 명의 변경되는 방법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필지가 세종시의 필지가 많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청약받은 방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공급 원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금 부분에서 많이 이제 세금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약간의 저평가됐다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 세종시에 단독주택지 한번 투자하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세종시에는 대전 충청권 공주 인근에 금강뷰를 끼고 전원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원주택도 많이 어디든 개발이 되는 건 똑같지만 세종도 공주 금강뷰를 끼는 전원주택들도 많이 있고요. 강가 주변으로 전원주택 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여기 세종시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을 비교를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세종시 단독주택은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상가주택 건물이 아니라 순수 주거용 주택입니다. 세종에는 점포주택 같은 상가주택이 지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런 지목 자체도 없어요. 건물도 그렇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상가는 따로 딱 분리가 돼 있고요. 주거는 순수 주거 목조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 단독주택지입니다. 그래서 다소 토지 개발 지역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LH에서 준 조성 원가가 기본 290에서 300만 원대까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기본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보다는 다소 금액이 조금 높다고 느끼시기는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 입지에 따라서 개발 행위를 한 토지 같은 경우의 금액과 계획도시 안에 있는 토지대에 있는 금액과는 가격 차이가 조금 높아서 계획도시 안에 있는 토지 금액이 조금 높은 영향도 있어요. 그거 차이가 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 안에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학원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서의 질을 아파트 못지않게 단독주택에서도 너무 많이 즐길 수가 있는데 아시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리모컨 하나를 살래도 마트를 가야 돼. 리모컨 건전지를 하나를 살래도 차를 끌고 마트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뭔가 조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의 차이로 요즘은 전원주택보다는 계획도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지로 조금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획도시 안에는 아시겠지만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지면서 교통여건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교통여건 우수하지만 대신에 이제 경관이라든가 자연 환경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지 부지가 조금 더 낫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지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지는 LH가 계속 조성을 하고 토지 기반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기존에 공급됐던 단독주택지 자체들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양도 차익, 매수에 대한 토지 가치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개발지역 물론 외곽도 전원주택지도 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획도시 안보다는 집가 상승률이 외곽보다는 안이 더 낫다는 게 지금 대전이나 공주 주변에 있는 계획된 도시 안의 전원주택지와 외곽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왜 세종시에는 대부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문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아파트를 얘기를 안 하고 단독을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약간 좀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아파트가 가격이 자꾸 올라가 가지고 수요를 하거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요즘 그 내부 안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세종시 아파트는 지금 매매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상향이 되기도 해요. 그 금액이 올라가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기 중부권에서 충청권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상향되는 부분에서 아파트 상황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데 여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죠. 원주민들로 인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토지를 공급을 받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없으신 분들은 단독주택을 구매를 못 하는데 토지 사용 시기가 토지 사용 가능일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제는 내가 등기로 일반 매매로 분양을 받지 않고 일반 매매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많아지면서 외곽에서 여기 토지에 보상받았던 외곽에 나가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토지를 아파트 건물을 짓고서 주거로서 거주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단독주택지가 지금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인지도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획일적이잖아요. 획일적이고 똑같은 틀에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서 이렇게 주거지역을 누린다 하면 단독주택은 제가 요즘에 세종시에 집 짓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웅장하고 저도 여기서 살고 싶고 저기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독주택은 나만의 개별성이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로 자꾸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주택 트렌드도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지금 세종은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아무리 층간소음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 세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항상 끊이지 않게 분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둘셋 키우는 엄마들의 그 스트레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으로 들어가셔서 나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계획된 도시 안에 교통과 주거와 편의시설을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만의 집을 짓고 살라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요즘의 세종시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로 왜 여기 단독주택지를 선택을 해야 되냐?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가질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향돼서 비싸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단독주택지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독주택지를 사고 집을 지어도 내가 과연 그러니까 감히 단독주택지 엄두를 못 냈던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판단이 서서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을 소유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종엔 단독주택지가 이제는 앞으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지 예정으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는 이제 4-2 생활권의 지편일 쪽에 청약으로 인한 아파트 붐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 하면은 올 하반기에는 세종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특색 있는 단독주택지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세종시 단독주택은 말씀드리지만 두 세대가 아닌 한 세대밖에 거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3층 이하로서 순수 주거로만 거주가 가능하시고요. 형성된 상가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점프주택이나 원투룸 건물을 들어가거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를 지을 수가 없는 순수 단독이고요. 지역에 따라 테마나 입지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40에서 80이 되는 데가 있고요. 50에서 80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중개사무소나 이런 데 들어오셔서 집을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지만 대출 규제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시거나 여기에 직접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임대로 구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단독주택지는 아무래도 토지로 들어가거든요. 토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출 규제에서 살짝은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면 아파트는 이제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받는 방법, 청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분양 가격이나 거기에 대한 양도 차익을 볼 수가 없는데 청약이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등기난 상태로 돼 있는 거를 내가 소유를 해서 보유를 했다가 차후에 양도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내가 집을 지어서 내가 직접 거주를 해도 되다 보니까 다양성이 조금 겸비가 돼요. 다양한 투자처로. 그래서 지금 제가 올
올 하반기에는 여기 세종시는 단독주택지가 계속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단독주택지로 지금 투자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예전에는 젊은 세대들이 단독주택지 살면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집도 뭐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 좋게 판단을 했는데, 요즘 매수하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종에 조금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거로 양도소득세라든가 주택 보유로 인한 세제 혜택을 조금씩 보고자 원하시고 세종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여기 세종시 단독주택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분양받는 방법, 청약받는 방법과 이제 이렇게 원주민 권리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돼서 내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고요. 이제 세종은 계획된 도시 안에 아직까지는 많은 지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단독주택지가 들어가 있는지랑 그 주변 여건이랑 대략적인 그쪽에 관련된 시세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